청나라와 일본. 동아시아의 두 거인은 왜 남의 나라 안방에서 칼을 뽑아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을 돕기 위해서라고,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날 그들이 쏘아 올린 포탄은 조선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유린당했던 1894년의 조선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숨겨진 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 나라의 슬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계 바늘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사무라이들이 칼을 버리고 서양의 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옷만 갈아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제국이라는 새로운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좁은 섬나라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 바로 조선이 있었습니다. 1875년 그들은 우뇨라는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마치 서양 열강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협박했습니다. 문을 열라.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예의와 도덕을 숭상하던 조선에게 저들의 무력 시위는 야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화도 조약이라는 굴욕적인 도장이 찍혔고 조선의 빗장은 강제로 풀려버렸습니다. 일본은 국제법과 근대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합법적으로 조선의 심장부로 걸어들어왔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온 사대 관계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늙은 사자였던 청나라는 젊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 일본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조선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리떼가 울부짖는데 안에서는 탐과 놀이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라는 지켜야 할 조국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지옥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쌀에는 모래가 섞여 있었고 세금은 흉년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모군란이 터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개화를 꿈꾸던 젊은 엘리트들이 나라를 바꿔보려 했지만 그 시도는 3일천하로 끝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뒤에도 외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화파는 일본을 믿었고 수구파는 청나라를 믿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에 정작 조선의 주인인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에게 알린다. 언뜻 보면 평화조약 같지만 이것은 조선을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실로 오만한 약속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894년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죽창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들의 외침은 썩어빠진 한양의 조정까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조선 조정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달래고 끌어안을 생각 대신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청나라에게 반란군을 제압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자마자 일본은 텐진 조약을 핑계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병력을 인천으로 보냅니다. 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은 껍데기였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처음부터 동학농민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청나라군, 그리고 궁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국인 청나라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함은 빨랐고 대포는 정확했습니다. 반면 청나라 군대는 덩치만 컸지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고 포탄조차 불량품이 수두룩했습니다. 결국 도망치는 청나라 군대의 뒷모습을 보며 조선의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전쟁은 일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1895년 봄, 일본 시모노세키의 한 료칸. 패배한 청나라의 대표 리용장은 얼굴에 총을 맞는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승자, 이토 히로부미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약문을 내밀었습니다. 그 조약문의 첫 번째 조항.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라니요. 하지만 이 문장은 조선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것이 아니니 일본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선을 밟고 일어선 일본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일본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을 압박하고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뒤늦게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토해내자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일본은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우를 사냥하겠다. 그해 10월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청일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준 자신감 그리고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1894년에 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승패가 갈린 순간 조선의 식민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뒤 조선은 세계 지도에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그날의 굴욕과 아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30년 전 조선을 둘러쌌던 열강들의 각축전은 어쩌면 지금도 형태만 바꾼 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189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학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외쳤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포탄 연기와 찢겨진 강토만이 남았죠. 청일 전쟁은 우리에게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힘없는 백성이 겪어야 하는 가장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철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